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유독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아주 작은 목소리로 힘들게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렵게 입을 떼시면 목이 꽉 막힌 듯이 소리가 끊어지거나 염소 소리처럼 파르르 떨립니다. 이런 분들은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는 일상적인 일조차 두렵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제멋대로 튀고 갈라지면 동료들이 감기 걸렸어? 목이 왜 그렇게 잠겼어? 혹은 왜 그렇게 긴장을 해? 라고 묻습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사람이 무서워지고 말 한마디가 꺼내는 게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증상이 심한 분들은 목소리 떨림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까지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게다가 목소리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떨림과 목소리 떨림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 떨림은 병원에 가면 주로 연축성 발성장애 혹은 본태성 음성진전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경우 성대에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사를 맞으면 한동안은 떨림이 줄어들지만 부작용으로 목소리가 바람 빠진 소리처럼 변하거나 쇳소리가 나서 또 다른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효가 떨어지면 어김없이 목소리 떨림은 다시 찾아옵니다. 도대체 왜 내 목소리는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성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목소리 떨림은 단순히 목구멍, 즉 성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목뼈라는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보내는 강력한 구조 요청입니다. 오늘은 쉰 목소리나 떨리는 목소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해 한의학은 이 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료하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떨림의 정체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목소리 떨림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목소리가 윽윽 하고 끊기거나 쥐어짜는 듯한 소리가 나는 연축성 발성장애가 있고, 일정한 리듬으로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파르르 떨리는 본태성 음성 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대 조절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를 뇌 기저핵의 문제로 보지만 한의학에서는 왜 기저핵이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그 근본적인 환경을 네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원인은 심장의 우라와 자율신경의 실조입니다.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발병 시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직후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의학에서 심장은 단순히 피를 돌리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군주로서 정신과 감정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면 심장에 화가 쌓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위로 치솟아 폐와 기관지를 건조하게 만들고 성대 주변의 미세한 근육들을 바짝 긴장시킵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듯이 뇌는 작은 자극에도 위험하다, 긴장해라 라는 신호를 성대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하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목이 조여들면서 목소리가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대의 병이라기보다 마음의 병이 몸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은 경추의 뒤틀림과 미주신경의 압박입니다. 이 부분이 치료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은 뇌에서 나와 목 양옆으로 지나가는 미주신경이 가진 반해후두신경입니다. 그런데 거북목이 심하거나 일자목으로 경추가 틀어진 분들은 목 주변 근육, 특히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굳은 근육과 틀어진 뼈가 성대로 가는 신경 통로를 꽉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전선이 밟혀 있으면 전구가 깜빡거리듯이 신경의 압박을 받으면 성대 근육에 전달되는 신호가 끊기거나 과도하게 전달되어 떨림과 끊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목을 치료하지 않고 성대에만 주사를 놓는 것은 발이 밟혀서 비명을 지르는데 입만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폐기의 부족과 얕은 호흡입니다. 목소리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켜 만들어집니다. 즉, 폐의 기운은 목소리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지내온 환자분들은 호흡이 아주 얕습니다. 횡격막을 쓰는 깊은 복식호흡을 하지 못하고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쉽니다. 에너지원이 부족하니 목소리를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고 말의 끝처리가 불안정하게 떨리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폐기운이 없어서 떨린다고 하여 폐기어증으로 진단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매기, 즉 목 안의 이물감입니다. 목소리 떨림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목에 가래가 낀 것 같거나 덩어리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합니다. 뱉으려 해도 나오지 않고 삼키려 해도 넘어가지 않는 이 증상은 실제 덩어리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이 목구멍에 맺힌 것입니다. 이 꽉 막힌 기운이 성대의 자연스러운 진동을 방해하여 소리를 거칠고 떨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단순히 목소리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조와 마음의 화를 동시에 다스리는 입체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치료는 약침 치료를 통한 신경 공간의 확보입니다. 목소리 떨림 치료에 특화된 약침을 사용하여 굳어버린 성대 주변 근육과 신경을 포착하고 있는 목의 심부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특히 턱 밑의 설골근과 목 옆의 흉쇄유돌근을 아주 섬세하게 박리하여 눌려있던 미주신경과 후두신경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물리적인 압박이 해소되면 성대로 가는 신호가 안정되면서 쥐어짜는 듯한 증상이 즉각적으로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1번 경추와 2번 경추를 교정합니다. 목뼈의 정렬을 바로잡아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고 머리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뇌의 과흥분을 진정시킵니다. 목이 펴져야 비로소 목소리 통로가 열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장의 화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한약 치료를 통해 가슴 속에 맺힌 우라를 풀어내고 예민해진 교감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심장이 편안해지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이 깊어지고 성대 근육의 긴장이 저절로 풀립니다. 또한 폐의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를 사용하여 건조하고 뻑뻑해진 성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수년 동안 보톡스 치료를 받다가 효과가 없어서 내원하셨던 환자분들도 이러한 통합적인 한약 치료를 통해 목의 이물감이 사라지고 떨림의 빈도가 줄어들어 일상을 되찾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떨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보내는 내 자신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주인님, 목이 너무 뻣뻣해요. 주인님, 심장이 너무 뜨거워요. 라는 외침입니다. 성대만 치료하려 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숨겨진 내 몸의 구조적, 심리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은 다시 맑고 힘있는 목소리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떨림에 대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받아보기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